설을 맞이해서 이제 이번 세미나를 좀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챕터 6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챕터 6를 준비하니까 그 이론 파트 PPT만 36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제가 20장에 이제 커트를 해야지 이제 1시간 안에 끝나니까 최대한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거 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챕터 6는 그냥 2번에 걸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루 길게 잡고 이제 그냥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챕터 4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 슬램북의 초입 중 그러니까 기초 중에서 이제 4개 파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파트가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한 때부터 오래되기도 했으니까 이제 중간 점검, 그러니까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홍보를 해드릴 게 있는데 홍보를 해드릴 게 있는데 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주로 참조하는 책 슬램북이 한글판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글판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오시앙이라 되어 있는데 읽기로는 중국어 읽기로는 제가 이제 가오시앙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 보이는 이름인데 제가 이거를 어제 장영기님 이제 요청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슬램북 영어 버전과 비교를 해봤어요. 토시 하나 틀린 거 없이 똑같고 예제가 다른 게 없고 이제 깔끔하게 한글로 잘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서 이제 제 세미나를 들으셔도 딱히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던 한글 번역판보다는 훨씬 이제 좀 읽기 깔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지금 빌려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4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왔던 길 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갈 길들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리짓 바디 모션이 있었죠. 리짓 바디 모션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리그룹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이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있었고 다음에 이제 이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있었고 다음이 이제 non-linear optimization이 있습니다. 이렇게 4파트 하면은 기초 파트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Visual Odometry 파트 1이 있고 Visual Odometry 파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파트 1이 있고 옵티마이제이션 파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 클로저 그 다음에 댄스 리컨스트럭션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6파트로 이제 파트 2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면서 이 책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 실습 마지막 파트에 이제 프레임워크 구성하는 실습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워비 슬램 하면서 저희가 푸파올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건 여기에 세미나로 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파트가 있는데 오늘은 얘네 2개가 끝나고 얘를 하는 그러니까 파트 1의 이제 중간 부분 단계 정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좀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온 길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로봇이 어떤 식으로 위치를 표현을 하고 이제 나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랜드마크의 위치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표현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슬램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배워보기 위해서 이제 미 그룹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핀홀 카메라 모델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카메라에 보여지는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저 카메라에 보이는 물체의 포지션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모델을 좀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non-linear optimization에서 각종 이제 저희가 슬램을 하면서 쓰게 될 최적화 기법들을 배워보게 될 건데요. 이제 burden으로 보자면은 사실상 챕터 1에서 얘네 둘이 가장 큽니다. 얘네 둘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크고 나머지 얘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burden이 좀 적어요. 이해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가볍게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것까지 강의 자료, theoretical한 부분의 강의 자료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론 부분만 36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실습까지 하면 아마 40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 얘는 두 파트로 나눠야 될지 안 나눠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얘를 두 파트로 나누고 얘랑 병합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가장 벌든이 큰 게 얘입니다. 얘가 진짜 얘는 좀 40이 아니라 60페이지로 해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얘도 한번 각을 봐서 두 파트로 나누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좀 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에 힘을 꽉 줘야 되는 부분은 일단 여기 당장 앞으로 올 배에 힘을 꽉 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좀 마음 편안하게 들으셔도 뭐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을 제가 다룰 예정은 아니라서요. 좀 non-linear optimization은 좀 거창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려나? 근데 글쎄요. 그건 좀 준비를 해보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요한 기간이 얘 1주, 얘 아마 1에서 2주, 얘는 무조건 1주 안에 끝나고요. 얘도 한 1에서 2주, 얘는 진짜 길면 3주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얘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끝나고요. 얘 일주일 이렇게 좀 걸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마도 시즌을 아마 다음 시즌뿐만 아니라 다다음 시즌까지도 제가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랑 얘에서 있었던 어펜딕스 및 추가적인 그 강의 같은 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챕터 4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카메라랑 이미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슬램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제 카메라랑 이미지라고 하지만 이제 주된 내용은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는 대표적인 어떤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그 다음에 RGBD 카메라에서 어떻게 뎁스 값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알고리즘을 보고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목차는 왜 들어가 있니? 쟤는 빼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빼주세요. 이거 오타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습에선 저는 이제 오늘 그 디스토션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미 디스토션된 이미지를 언디스톨트 하는 것과 이제 그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데스값 얻어내는 방법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까지 해서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큰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중학교 수준의 기하학만 알아도 뭐 그렇게 크게 듣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핀홀 카메라 모델이 뭐냐? 그 전에 저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미지겠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미지, 2차원 이미지입니다. 2차원 이미지에 뭐 구름도 있고 뭐 꽃도 있고 그렇겠죠. 뭐 사람도 있고 이렇겠죠. 그럼 여하튼 이런 2차원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비주얼 슬램에서 궁극적으로 이 이미지를 써서 뭘 해야 되냐? 라 물어보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매핑과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특정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물체나 아니면 어떤 포인트들,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이 포인트가 이 이미지로부터 이 포인트들이 각각 어떤 위치에 있겠는가를 저희가 추측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이 이미지는 이제 RGB 이미지라고 했을 때 저희 RGB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픽셀 하나하나의 RGB 값, 이 픽셀 하나에 뭐 RGB 뭐 R255 뭐 255 뭐 255 이런 식으로 이런 값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뭐 크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화소의 정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좀 알아낼 건데, 정확히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해가지고 이 찾아내야 될 포인트들, 그러니까 위치를 추정해야 될 포인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이 픽셀 위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실제로 이 포지션이 어떤 실제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이 있겠는가를 추정해보는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챕터 4의 목표입니다. 이해를 하시겠나요? 말이 좀 꼬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픽셀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포인트의 실제 세상에서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를 배워보는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책에 있는 내용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가 이미지 평면이고요. 이게 실제 세상에 있는 이미지 평면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 뭐 렌즈 같은 게 있겠죠. 카메라 렌즈가 있을 거고, 여기에 실제 이제 세상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포인트의 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포인트의 위치가 렌즈를 통해서 가가지고 이미지 평면에 투사될 때 이쪽 P'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P'의 위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 위치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이번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뭐 중학교 때 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뭐 카메라 렌즈 초점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양초가 있다. 그러면 양초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 이만큼 작은 거에 이제 작은 상태로 이제 뭐 여기 상이 맺힌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 네모가 카메라의 렌즈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투영되는 그 이미지 플레인과 이 렌즈 사이의 거리를 포컬 랭스라고 정의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P'과 저희가 알고 있는 위치인 P'과 P와의 이제 위치 관계를 딱 이 평면만 따서 이렇게 이 세 점으로 평면만 따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X축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닮은 관계에 의해서 F 대 이만큼 Z는 얘 대 얘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거리는 이제 F5, 얘 매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똑같이 이 세 개의 평면에서 삼각형이 되는 관계를 Y축에서도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레이시오는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관계식,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 좀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너무 구석이 있네. PPT 안에 한 슬라이드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뜯어먹는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이 x 프라임이 저희가 이제 이미지 플레인에 이제 찍힌 이제 좌표값이고요. y 프라임도 똑같이. 그다음에 x랑 y랑 z가 저게 실제로 추정을 해야 될 이 포인트 P의 리얼 월드에서의 위치입니다. 거기 좀 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코디네이트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x, y, z가 레프레젠테이션 된 코디네이트 어떤 코디네이트냐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 옵티컬 센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일단은 저희가 뭐 조정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카메라를 만든 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려줘야 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얘를 좀 더 변형을 해가지고 어찌저찌 잘하면 뭔가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시작된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게 피놀 카메라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알아낼까를 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거를 간략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잘 보시면은 일단 저 거추장거리는 좀 마이너스 표기를 좀 지워버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례 관계를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F 포지션에 있는 이 마이너스 X가 되는 값에 정확하게 얘랑 똑같은 이제 스케일이 되는 값이 포지티브한 값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마이너스는 빼도 뭐 크게 상관이 없겠다. 비례 관계는 크게 상관이 없겠다. 그냥 절대값만 취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이 점을 알아낼 수 있어요. x 프라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y 프라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디 갔지? 자, x 프라임이 f고 z분의 x이고 y 프라임이 f고 z분의 y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까지는 이미 알잖아요. 얘까지는 이미 아니까 이 레이시오 관계만 알거나 얘네 두 개만 알면은 뭔가 좀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약속을 저희가 좀 해보자고요. 그 약속을 해봤을 때 저희가 아까 전에 이 그림 위치에서 보면은 저 P'을 미리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P' 같은 경우에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 옵티컬 센터의 기준으로 실제 포지션, 그러니까 실제 미터 단위의 포지션으로 저희가 저 P'을 알고 있어요. 단위가 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포컬 랭스도 미터일 거고 뭐 센티미터든 밀리미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픽셀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픽셀이죠.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픽셀 폴디넷으로부터 이제 저 P'을 잘만 계산해낼 수 있다면은 우리는 P도 알잘딱깔센하게 알아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잘 고민을 해보면은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라고 지정을 좀 했어요. 생각을 좀 하자고요. 왜냐면은
이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거의 그냥 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우리가 카메라 제조사로부터 알면은 실제 포지션을 얼추 추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스텝으로 이루어지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봤을 때 여기서 Z 값은 나눠가지고 비율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카메라로부터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겠는가에 대한 거리인 이 Z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빼고 얘랑 얘만의 비율만 가지고 일단 보겠다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미지가 노멀라이즈 됐다는 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픽셀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이제 위치를 추정하고 싶은 픽셀 코디네이트를 찾아내서 이제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를 적용을 했을 때 깔끔하게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즈 추정을 어느 정도, 저 포인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다라는 포즈 추정을 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아이디어가 간 게 바로 핀홀 카메라 모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제 픽셀 코디네이트를 이제 우리가 픽셀 코디네이트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첫 번째로 픽셀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픽셀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 첫 번째로 이 포인트를 원점으로 하고 여기가 x, 여기가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픽셀 코디네이트죠.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근데 저희가 아까 정의했던 이제 P'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이 옵티컬 센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투영했을 때 얘 P'이 표기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빨간색 이렇게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여기서 X 프라임, Y 프라임, O 프라임, 그러니까 원점이 투영된, 이미지에 투영된 결과는 여기고 결국에는 우리가 P 프라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얘를 기준으로 먼저 레프레젠테이션 해야 그나마 뭐가 되겠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어차피 여기서 포컬 렌스만큼 벌어진 게 이 옵티컬 센터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뭐 만약에 P 프라임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픽셀 코디네이트로 보면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옵티컬 센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위치, 이 O'의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O'은 어디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이미지의 정가운데에 있겠죠? 물론 좀 얼라이먼트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건 카메라의 찐빠지 저희의 찐빠가 아니잖아요. 그죠? 카메라 제조사한테 따져야 되는 문제지. 그럼 얘를 이제 이 옵티컬 센터 기준에서 얘는 몇 미터고 얘는 몇 미터고 얘는 몇 미터겠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부터 이제 오리진부터 옮기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값이 필요하겠거니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대충 뭔가 나왔어요. 자, 봅시다. 어디 갔어? 지우개가 손에 들려있어.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P의 레프레젠테이션, P 프라임의 레프레젠테이션이 X 프라임, Y 프라임, F잖아요. 그죠? Z는 일정하니까 옵티컬 센터로부터.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픽셀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x랑 y를 일정한 수준으로 x는 어느 알파 비율, y는 베타 비율로 스케일을 한 다음에 센터만 이동시킨 것이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 픽셀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얘를 이 P'을 픽셀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U랑 V라고 했을 때 U는 알파 곱하기 X 프라임 플러스 CX, V는 베타 Y 프라임 플러스 CY,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라고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저는 스케일 팩터인가요? 그러니까 스케일 팩터요, 팩터. 예, 스케일 팩터입니다. 상수. 예. 그렇다면은 자, 그럼 얘를 x 프라임과 y 프라임 이렇게 두지 말고 알파 곱하기 z x, 베타 곱하기 z y 플러스 cx 플러스 c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전에보다 호흡이 길어졌네. 아, 맞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까맣겠네요. 여기서 F도 표현을 해줘야죠. F, 포컬 랭스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아, 얘까지 포함을 해서 fx, fy라고 정의를 하고 fx, zx 플러스 cx, fy, zy 플러스 cy, 이렇게까지 정의를 해서 픽셀 코디네이트를 실제 위치와 비례를 해가지고 정의를 하겠다까지 저희가 모델을 세운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픽셀 코디네이트를 real world coordinate에 비해서 그 Z축의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겠다 라고까지 하면은 우리가 픽셀을 알았을 때 이런 잔잔부리한 답 있잖아요. 잔잔부리한 답. 얘네들만 알면은 이 비율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빼고 나눠가지고, 그죠? 구할 수 있겠다까지 아이디어가 나온 게 핀홀 카메라 모델입니다. 이해하셨죠? 얘를 그러면은 좀 더 딱깔센하게 행렬로 좀 표현을 해보자고요. 저희 행렬 참 좋아하잖아요. 오늘 너무 흥분이 되네요. U, V, 1 이런 식으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생성을 하고요. fx 0, cx 0, fy, cy 0, 0, 1 이렇게 x, y, z, 잠깐만, z를 이렇게 하지 말고 z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z를 나눠버리는,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깔끔하게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는 1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잘 나오려나? 얘를 우리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행렬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디팩토로 K라고 표현을 할게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행렬, 쉽게 줄여서 intrinsics라고 부르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포컬 랭스나 이제 스케일 팩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 제조사가 알려줘야죠. 저거는 이제 튜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그쵸. 근데 얘를 카메라 제조사에서 불친절하게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등장하는 알고리즘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내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흑백 타일 같은 거 두고 이제 막 에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걸 알아내기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우리가 얘만 알면은 얘랑 그 다음에 Z만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겠다. 실제 위치를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견적이 나오죠. 자, 예. 지금 fx, y는
오를 지점에서 본 좌표를 말하면서 잠시만요. x 프라임과 x y 말씀. 아니 저 fx fy 아 얘는 이제 아니 저기 그 행렬에 있는 fx fy 얘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fx를 스케일 팩터 알파랑 포컬 렌스 f를 곱한 값으로 그냥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5에서 거기를 보는 관점인 거죠. 거기를 기준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각각 존재하는 이제 스칼라 값이거든요. f 같은 경우에 포컬 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이미지 플레인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의 거리잖아요.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표현되는 위치가 얼만큼 스케일이 되어야지 픽셀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면 예. 저 라지 x는 5에서부터 본 관점이라는 거죠. 얘죠. 얘는 어디서 본 관점인가요? 얘는 여기서 본 관점이죠. 아 거기서. 예, 본 여기서 본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럼 C 센터가 저쪽에서 본 관점 아니에요? CX? CX 같은 경우에도 이 옵티컬 센터, 그러니까 얘에서 본 관점에서 미터 단위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정확히 말해서 C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터 단위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픽셀 단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터 단위로 표현을 했다가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잘못 말했네. 얘 픽셀 단위로 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좀 헷갈렸네요. 여기서 저렇게 표현할 거, 얘가 미터 단위일 거면 여기에도 알파를 좀 곱해줘야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헷갈리네. 그래서 이 CX 같은 경우에도 미터로 표현을 될 거면은 결국에 이제 저기서 곱해질 때 U에 바로 더해지려면 알파가 곱해져야겠죠. 근데 CX 같은 경우는 우리 핀홀 카메라 모델에서 저 수식의 레프레젠테이션 된 바에 따르면은 얘가 이제 그냥 저식이 뭐냐 픽셀 그냥 바로 더해졌으면 그냥 픽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좀 헷갈렸네요. 여튼 그래서 여기서 적혀 있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된 게 얘네 두 개가 픽셀이고 얘네 두 개랑 fx, fy도 단위는 일단 픽셀이라고. 단위는 일단 단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예. 어디서부터 기준점이 어디냐라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fx랑 fy는 기준점이 있는 어떤 값이 아니고요. cx랑 cy 같은 경우에도 뭔가 기준점이 있는 값이라기보다는 이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로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벡터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을 어떤 기준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좀 질문을 잘 이해했을까요? 예. 여하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fx 같은 경우에 픽셀 단위고 cx 같은 경우에도 픽셀 단위고 이 x 프라임과 y 프라임 같은 경우에 단위가 없습니다. 미터 나누기 미터니까. 그래서 결국에 픽셀이 나오는 건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기준을 좀 말씀해드리자면은 이 fx랑 cx 같은 이런 값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어디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단위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옳고요. 벡터에서 u랑 v랑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기준점이 어디냐를 보면은 코디네이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행렬로 이 결과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저 인트린식 K와 뎁스 값, Z 값만 알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 카메라상 이미지에 있는 이 피처가 어떤 실제 위치에 있겠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렌즈의 중간을 월드 코디네이트로 보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렌즈의 중간을 보고 우리는 카메라 코디네이트라고 부르죠. 렌즈의 중간 기준으로 보고 이제 세상을 리프레젠테이션한 걸 카메라 코디네이트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를 또 월드 코디네이트로 바꾸려면은 우리는 지난 챕터 2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아, 우리 처음에 봤던 이 x, y, z 값이 실제로는 월드 코디네이트이 아니라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의한 것이다. 아, 저 가지가지 한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P의 카메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회전 행렬 곱하기 기존에 있던 P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Z분의 1 KP가 픽셀 코디네이트다, 뭐 픽셀 코디네이트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픽셀 코디네이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V1이겠죠. 픽셀 코디네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얘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알아내고 싶은 거는 얘니까 다시 이렇게 C를 고쳐 쓰자면은 K, R, P 월드 코디네이트 T다. 이렇게. 그래서 파이널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포멀하게 로테이션 벡터랑 트랜슬레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된다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포즈, 자세는 우리가 extrinsics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했어요. 아까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intrinsics라고 부르기로 표현했었죠. 카메라 내부에 있는, 내부에서 결정되는 파라미터일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 외부에서 결정되는 파라미터일 것이냐를 두고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extrinsics를 구하는 과정이야말로 이제 localization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까지 해서 얘랑 z값만 알면은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 만세라고 하고 싶지만, 카메라가 이제 하드웨어가 언제나 그렇듯이 만듦새가 완벽하지가 않죠. 항상 이상한 그게 있습니다. 렌즈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가 수평을 이룰 수 있겠는가? 자, 이것도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얘를 아무리 길이가 한다는데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렌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이미지 표현이 사각형이 될 것인가, 이것도 확신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기는 왜곡을 우리가 디스토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좀 사각형에 안 맞아지는 거를 이제 radial distortion이라고 그러고요. 이 평면 두 개가 수평이 안 돼서 발생하는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tangential distor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토션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미지를 받았어. 근데 얘가 뒤틀린 황천의 이미지야. 그럼 쓸데가 없잖아요. 정확한 포징이 안 되겠죠. 어떻게든 노이즈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디스토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퀘이션을 알고 있다면은 그 이퀘이션의 인버스를 구해서 이제 이 디스토션을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토션에 대한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 자, 외우실 필요 없고요.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전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학자들이 밝혀냈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 둘, 그러니까
radial distortion과 tangential distortion의 합을 자주 쓰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슬램북에서 활용할 예제들 같은 경우에 얘네 두 개만 고려해도 충분해요. 근데 얘도 수많은 소타 모델들이 있어요. 최신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자세하게 짚고 넘어갔다가는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얘를 디스토션된 이미지를 언디스토트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프랙티스를 제가 또 가져왔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자, 그래서 서머리를 좀 하자면은 첫 번째, 실제 세상에서의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고 싶은 알아내야만 하는 것이 슬램의 주요 목표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픽셀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리얼 월드 포인트 P를 어떻게 픽셀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겠는가까지가 이 핀홀 카메라 모델의 주요 논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2랑 챕터 3에서 배웠던 모델로 가져와서 일단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꾼 그 코디네이트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디스토션이 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나서 카메라 인트린식을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픽셀 코디네이트로 변환할 수 있었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뎁스 값을 모르면 끝장 아니냐. 뎁스 값을 모르면은 그냥 비율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뎁스 값을 안 알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도저히 이제 단한 카메라 눈 한 짝만 가지고는 얘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거 단한 카메라만 가지고 뎁스 이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도 챕터 6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얘 하드웨어적으로 풀려면은 적어도 눈깔이 2개는 있어야 된다. 혹은 눈깔 하나와 이제 그 적외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갑자기 이제 인프라레드의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연계국어가 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2개는 적어도 이미지 1개랑 그 추가적인 정보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래서 나온 게 스테레오 카메라와 RGB-D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고 이제 RGB-D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2개에서 뎁스 값을 어떻게 구하는 것까지 알아보고 이번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스테레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CV를 활용해서 예제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레오 카메라에서는 뎁스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인간이 이제 눈깔 2개를 가지고 저 물체는 좀 저만큼 위치쯤에 있겠군을 추정하는 거는 엄청 쉽습니다. 하지만 컴퓨터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면 컴퓨터는 완전 빡대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를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건데,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모식도를 좀 그려보자고요. 얘를 좌한 레프트 카메라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각형을 우한 이제 라이트 카메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서, 이 두 카메라의 렌즈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서 이 거리를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 있겠죠. 얘네들은 그냥 저희가 설치하는 대로 맞춰줄 테니까. 이 거리를 알면은 삼각형의 닮은 꼴 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Z값을 추정을 할 수 있겠다까지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닮은 꼴 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밝혀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자, 라이트 카메라 기준으로 이 P가 관측된 포인트는 이쯤에 있겠고요. 그죠? 이미지 플레인이 이렇게 이렇게 한 1억, 그러니까 이쯤에 이제 상이 맺힌다고 했을 때, 얘 기준으로
이쯤에 맺히고 얘 기준으로 관측된 건 이쯤일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 포컬 랭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 거리 뭐 어떻게든 앞선 핀홀 카메라 모델을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거리랑 이 거리를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 이 조그만한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꼴 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뎁스 값, 얘 대 이제 이 작은 삼각형의 이 거리랑 얘랑 이 베이스라인 얘는 비례 관계일 것이다. 이 비율은 비례 관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수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U의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 두 개의 절대값을 이제 취해가지고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취해줬고요. 얘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D를 요딴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다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뎁스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 뎁스 값 Z 같은 경우에는 포컬 랭스 곱하기 이 얘네 둘 더한 거 나누기 베이스라인, 아니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나누기 얘네 둘 더한 거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깔끔한 공식까지 있으면은 우리가 깔끔하게 Z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값을 우리가 점점 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포컬 랭스에 비해서 더 멀리 있는 포지션의 위치까지 좀 더 정확하게 포인팅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 D 밸류를 구하는 것과 이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좀 어려운 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D 밸류를 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과정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얘네 둘의 포인트를 horizontally하게 맞추는 거. 이걸 맞추는 게 과연 쉬울까요? 글쎄요, 쉬워 보이진 않네요. 이거가 좀 난항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이야 이걸 계산하는 게 쉽지 실질적으로 카메라 안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넣어버렸을 때 각 픽셀마다 이걸 또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많이 들겠다 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돕기 위해서 GPU나 FPGA를 넣으면은 해결할 수 있겠을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가격이 너무 높아지겠죠. 이런 스테레오 카메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테레오 카메라를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스테레오 카메라 대신에 적외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얘를 또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RGB-D 카메라거든요. RGB-D 카메라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적외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물체의 거리를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 타입이 있고 두 번째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이제 방출을 해가지고 반사돼서 나온 이미지를 취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적외선을 뿜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재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겠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빛의 속도는 불변이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적외선이건 자외선이건 뭐 가시광선이건 나벌이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뿜고 돌아왔을 때까지의 시간을 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겠는지가 딱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타입으로 거리를 재는데 얘 역시 그렇게 싸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도 비싸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은
단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좀 요구 사항인데, 단안으로 했을 때 챕터 6에서 삼각 측량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배우면은 단안 카메라로도 뎁스 이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 정확도가 크지는 않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으로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얘를 이제 정확한 거리를 재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뎁스 이스티메이션이라는 그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하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으니까 굳이 이런 어떤 무조건 하드웨어가 좋아야 돼 뭐 이런 생각보다는 유연하게 사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랙티스로 넘어가 볼게요. 실습으로. 실습 예제를 제가 뭘 가져왔냐면은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렇게 좀 디스토티드 된 이미지를 평평하게 언디스토션 해보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얘가 그럼 디스토션 돼 있냐? 딱 봐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싶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기둥이 이렇게 쭉 가다가 휘었어요. 밑으로. 보이시나요? 전 딱 봤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근데 보시면은 올곧죠. 이런 식으로 좀 맞출 겁니다. 물론 여기는 화질이 조잡해졌지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 해소해보는 소스 코드를 제가 하나 짜서 가져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받은 이 이미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좌한 카메라가 얘를 냈고 우한 카메라가 얘를 냈으면은 얘 두 개를 가지고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슬램북 얘에서는 이제 시각화를 그걸로 했더라고요. 그 뭐 팔리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한 것 같은데, 전 그딴 거 때려치고 이제 PC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제가 새로 짜왔습니다. 너무 이제 그걸 활용을 하면 좀 솔직히 그걸 좀 깔기가 싫었어요. 그냥 좀 뭔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거 대신에 제가 PCL을 가져왔고, 이 해당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깃허브에 한꺼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어? 언디스토션 하는 예제부터 보자면은, 자,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가정을 디스토션 모델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를 이미 알고 있어. 얘 두 가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데이터 폴더에 디스토티드 이미지를 넣어놓고 우리가 언디스토션된 이미지를 뽑아내겠다까지 그 과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 언디스토티드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열로 돌면서 각 픽셀마다 정확히 말해서 디스토티드된 좌표값을 구하고 해당 좌표값의 인버스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인버스 이 펑션의 인버스를 굳이 구하지 않고도 이제 인버스가 될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0보다 크고 행과 열보다 작은, 한마디로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는 것들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토션을 해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게 제가 쓰는 리모트 서버인데, 최근에 이제 포맷을 해서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깃허브에서 받아보시면은 이 빌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CMake를 다 아시면 좋겠지만 뭐 쓰는 법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쓰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프로젝트 폴더로 가서 빌드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관행적으로 빌드라 써요.
빌드를 만들고 CMake 리스트가 여기 있어요.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제 CMake를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make 파일이 나옵니다. CMake가 이런 식으로 make 파일을 좀 잘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를 make를 해주면은 빌드의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 없이 잘 돌아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undistorted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비전,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CV에서 스테레오 SGBM이라는 객체를 제공을 해요. 얘를 통해서 저희가 disparity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카메라 intrinsic parameter K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베이스라인이거든요. 베이스라인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얘를 모르면은 그냥 못하니까. 그래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활용을 했던 공식을 활용을 해서 뎁스 값을 추정을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디스패리티가 아까 전에 말했던 D 밸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패리티를 통해서 뎁스를 계산을 하고 뎁스 값을 통해 가지고 이 PCL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긁어와서 이 라이브러리를 긁어와서 이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객체가 또 있어요. 얘가 반환하는 건 실질적으로 벡터, C++에서 활용하는 벡터의 shared 포인터거든요. shared 포인터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계속 푸시백을 합니다. 계속 이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계속 넣겠죠. 이 RGB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색깔을 입히는 그런 그 내부 자식 이제 변수인데 이제 RGB 각각 이제 아시는 대로 RGB 값이겠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표현이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뭐 따로 색을 입힌다기보단 그냥 이미지 그대로 색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얘를 보여드리려면은 이제 X 윈도우로 이제 이 터미널에서 이 맥북의 GUI로 나오게끔 열어야 되는데 맥북 M1 칩에서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이 뻗쳐가지고 애니데스크를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씨 짜증나. 어디 갔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앞선 방법으로 빌드를 해가지고 이제 스테레오 비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똑같이 빌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레오 비전을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옵니다. 이거 2차원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나름 뎁스가 잘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팔라곤인가 뭐 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쓰는 것 같던데 그걸로 시각화를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현업에서는 이 PCL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CL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명.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상하게 지금 시각화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에러가 뜨는 것 같은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원인을 좀 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펜던시 문제일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각화는 잘 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뭐 언젠가는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얘를 조만간 이제 깃허브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